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어젠가 그젠가 이제 전원회로 관련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제 좀 그 개념적인 내용을 일단 좀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전력전자나 전원회로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치 않다는 걸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PPT 자료는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전원 회로 하면서 이제 좀 정리해 놓은 자료고, 요거는 이제 좀 차차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냥 전원 회로 뭐 전력전자 이제 하면은 뭐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뭐 별게 있겠나 하지만은 사실은 이 분야도 엄청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책이긴 합니다. 보면은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전력전자 보면은 이게 이제 이제 저기 인버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터 제어 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전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어떤 DC 컨버터, 그게 AC를 DC로 바꾸든 DC를 DC로 바꾸든 하는 이제 좀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제어 쪽은 이제 뭐 AC를 AC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이제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AC를 DC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AC로 바꾸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모터 제어의 어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삼상이든 단상이든 AC를 받아가지고 걔를 이제 정류해가지고 어떤 이제 DC 링크 전압을 이제 만든 다음에 걔를 다시 이제 인버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AC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모터 제어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DC 컨버터나 SMPS 하는 게 이제 이쪽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대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파워가 낮은 어떤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100W 이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뭐 수킬로 이상 이런 이제 좀 대전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회로라고 이제 하면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냥 뭐 우리가 이제 회로에 그냥 이제 DC 전원 이제 공급하는 게 뭐 그리 어렵냐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전자만 하더라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냥 모터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DC를 이제 되는 그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냥 좀 이제 대전력하고 그 다음에 소전력하고 또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원회로 전원회로 관련한 전력전자 분야도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좀 이렇게 언급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은 이제 220이죠. 220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회로를 이제 회로에 뭐 마이콤이든 이제 뭐 5V를 공급하든 뭐 24V를 공급하든, 그러니까 이제 220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전압으로 다운을 시켜야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쪽은 이제 어떤 대지 접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절대 이제 대지 접지를 하면 이제 그냥 단락이 돼가지고 이제 쉽게 해가지고 이제 두꺼비 이제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절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220인데 이제 우리 이제 건선 비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뭐 한 22V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10분의 1로 이제 다운 시켜가지고 여기는 220인데 여기는 이제 AC 22V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제 평화를 하면은 이제 뭐 여기 한 20V나 뭐 한 25V 정도 나오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반파 정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0V가 필요하다.
여기는 220이고, 여기는 이제 그 10V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20분의 1로 이제 그 트랜스 건센비를 조정하면은, 여기는 220이고, 여기는 뭐 한 11V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파 중하면은, 뭐 이쪽에 이제 뭐 한 10V 내지는 12, 3V가 나올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 어떤 전원 회로의 개념이, 그러니까 AC를 DC로 만드는 이제 그 개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만 해가지고 이제 어떤 DC를 만들더라도 이제 요거는 이제 리플도 심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압의 이제 변동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압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변적인데, 얘를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 레귤레이터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PWM 이제 스위칭에 어떤 기술이 없을 때는 그 이제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나 이제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 효율이 엄청 나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효율을 감소하더라도 안정적인 이제 DC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제 시리즈 레귤레이터를 이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 뭐 이제 가장 단순한 건 DC 만들고, 여기 이제 저항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 쓰면 이제 그나마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한 게, 그 다음에 이제 TR을 쓰고 이제 제너 다이오드를 쓰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에미터 플로우 개념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게 5V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5.6V 제너 다이오드 쓰고, 그 다음에 TR에 이제 0.6V가 이제 어떤 그 감색을 쓰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5.6V 쓰면 여기 5V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제 저런 트랜스 써가지고 이제 여기는 220이고 이제 뭐 20분의 1로 해가지고 여기는 10V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는 5V를 낼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제 전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발전한 게 이제 오펜프를 써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발전한 게 요거고, 여기서 발전한 게 이제 요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DC 컨버터라, 그러니까 DC 컨버터는 이제 이제 그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대 어떤 이제 정전압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DC 컨버터라는 게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PFC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00~300W 더 넘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 안전 교육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 파워 팩터 컬렉션 해가지고 이제 역률 보상이라는 어떤 그런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승합형의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C를 이제 정류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 파워 팩터 컬렉션 회로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DC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요쪽에 이제 전파 정류된 게 한 250V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승합해가지고 한 300V나 390V 정도 이제 승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라이백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이제 PFC 쓴다는 건 보통 한 200W 이상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어떤 SMP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C 220V에서 전파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PFC 쓰고 플라이백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24V나 12V 만들어내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런 회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RCC 자료 방식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많이 나온 회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RCC 회로로 해가지고
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나온 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WM 어떤 제어의 개념보다는 하여튼 요 RCC 개념으로 좀 이렇게 그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은 이게 이제 RCC 개념의 이제 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이제 PFC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PFC가 없이 그냥 전파 정리하면은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전압 이상이고 이제 빨간 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하고 이제 위상이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효율이 엄청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워 팩터리를 이제 거의 1로 맞춘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요렇게 맞추려 그러면은 이제 그 BFC 회로라는 걸 써야 요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좀 뭐 원자력 발전소를 뭐 2개 지을까 1개만 지어도 된다, 약간 이런 이제 개념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안전기구에서도 이제 한 2, 3배 같은 넘으면은 무조건 이제 BFC를 써라 하는 이제 규정이 이제 좀 생기게 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게 약간 좀 BFC하고 약간 좀 개념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전력하고 이제 그 실효전력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같으면은 1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코사인은 1이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비상전력하고 실효전력하고 거의 같으면은 이제 1이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PFC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전파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승합형 스텝업 이제 그 부스터 이제 컨버터를 써가지고 이제 요 DC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이제 절대 대지접지를 하면은 이제 그 두꺼비집이 이제 차단되는, 그러니까 이쪽은 절대 이제 대지접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 BFC를 안 쓴 거고, 이제 요건 이제 BF를 썼을 때는 이제 이렇게 역률이 이제 1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뭐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BFC를 이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로는 좀 복잡해집니다. 뭐 요거는 이제 좀 예. 근데 BFC에도 이제 뭐 이제 뭐 그 좀 CCM, DCM, 그 다음에 뭐 CRM, 뭐 그 다음에 인트리버, 뭐 이런 이제 기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 컬렉션 회로에는 요런 이제 4가지 기법이 있다, 뭐 요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FC 회로를 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SMPS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이제 그 SMPS 이제 그 사면은 그 이제 그 철판 케이스 구멍 쏙 뚫린 철판 케이스 뜨면 이제 요런 거나 요런 걸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거는 그 EMI 필터죠. EMI 필터인데, 우리가 EMI 필터 이제 기본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이제 서지 전류를 차단하는 이제 이제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동 모드를 제거하는 이제 X 캐패시터, 그 다음에 동상 모드를 제거하는 Y 캐패시터, 뭐 이런 게 이제 있다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BFC.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증자를 하면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요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강압형,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높고 출력이 낮은 회로는 이제 이렇게 쓰고, 승합형은 이제 그 입력이 낮고 출력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BFC 회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전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뻑 부스터, 뻑 부스터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반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력은 플러스인데 출력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입력이 높아도 되고, 그게 입력하고 출력하고 높고 낮거나 그게 이제 그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벅부스트 혼합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뭐 포워드 플라이백. 우리가 이제 그 50W 이하의 어떤 SMP에서 사면은 대부분 이제 그 플라이백이죠. 그 다음에 뭐 센터탭, 하프 브릿지, 풀 브릿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응용된 것도 이제 뭐 상당히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면 이게 이제 파워와 이제 관련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전력선자에서 이제 SMPS나 이제 DC 컨버터의 토폴로지를 이제 선정할 때 그때 이제 이제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10A 할 때는 이제 뭐 플라이백이나 이제 그 싱글핸드 포워드 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250W 넘으면 이제 할프 브릿지나 그 다음에 포워드 쓰고 그 다음에 400W 넘으면 이제 하프 브릿지 그 다음에 포워드 그 다음에 풀 브릿지 그 다음에 이제 1kW 넘으면 이제 이제 풀 브릿지 뭐를 쓴다. 뭐 요 정도 이제 개념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PWM 제어, 그러니까 뭐 이제 모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 제어를 하든 이제 그 뭐 DC 컨버터를 하든 간에 이제 우리가 PWM 제어를 할 때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어떤 전류적 관성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V는 이제 L, DT분의 DI.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온 시켜놓고 온 시키면 이제 얘가 막 달려가겠죠. 이제 달려가다가 갑자기 내가 오프를 시키면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이제 싣고 있던 이제 이제 모래가 이제 앞으로 관성에 의해서 쏟아지면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전력이 이제 전달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PWM 제어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적으로 느끼는 어떤 관성이나 작용 반정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하는 거하고 결국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이제 뭐 입력 파워하고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에너지하고 출력에 대한 에너지는 똑같다. 그래서 요거에 뭐 이제 상태 공간 평균화법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게 이제 그 식이죠.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개념을 이제 수식화한 게 요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류적인 관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를 만들어줘.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요거 비교해보니,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의 어떤 변화에 돼가지고, 어떤 이제 시간에 있어서 전류의 변화량을 이제 인덕터 성분이 이제 제어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전류의 어떤 선형적인 특성을, 어떤 이제 시간에 대한 전압의 이제 변화량을 이제 이 콘덴서 용량이라는 놈이 이제 선형적으로 제어한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얘하고 얘 위치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전류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전류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 이제 인덕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에 대한 이제 시간적인 변화가 이제 콘덴서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약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참조하시면 어떤 L이든 C든 약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어떤 해석, 그러니까 수식적인 거 하면 이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절대 무시하지
하시면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태 공간 이제 예, 요게 이제 예, 이게 어떤 이제 PWM 제어의 어떤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제 교수님들 존경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요 식에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떤 권선을 결정하는 식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L을 이제 요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di 약분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파이라는 놈은 이제 요 저기 어떤 단면적, 그러니까 그 코어의 단면적하고 어떤 이제 그 자석 밀도하고 이제 어떤 그 함수 관계 있다는 거. 그럼 얘를 대입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넣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트랜스폼의 1차적 건선을 결정하는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8성 이제 붙고 안 붙고는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저기 SI 아니냐 CGS 아니냐에 따라서 뭐 이게 이제 뭐 10의 4성이 되기도 하고 8성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의 어떤 1차적 건선을 결정하는 요 식이 나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제 좀 중요하다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트랜스포머를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회로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다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쓰는 이제 어떤 토폴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마이너스 인기까지 다 쓰는 토폴로지도 있다. 그럼 요 정도만, 예. 근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제 약간 깊이 들어가면 아마 그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강화평, 요거 이제 뻑, 그 다음에 부스터, 이제 뻑 부스터 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어떤 근간은 이제 아까 그 교수님들이 좋아한다는 이제 요 식에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는 이제 오토코일이죠. 이게 옛날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다닐 때 이제 삼성이나 LG하고 이제 LED 드라이버 할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24V죠. 24V인데 이제 이제 오토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엔 다 200V까지 이제 성합을 근데 한 번에 이제 성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캐패시티를 이용해 가지고 채배하는 방법을 쓰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채배하는 방법은 효율도 나쁘고 그 다음에 MLCC 크락에 의해서 이제 불량도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오토코일 하는 경우는 뭐 MLCC 크락에 의해서 불량도 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24V를 거의 뭐 한 10배 정도 올려버리니까 효율도 엄청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V는 충전할 때는 이제 요걸로 이제 요 건선으로 이제 충전하고,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넘길 때는 이제 요 건선의 합으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면 1차적 이제 할 때는 그 얘가 만일에 이제 뭐 한 10톤이고 얘는 뭐 한 뭐 2, 30톤 하면은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로도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기 1차, 2차 뭐 이렇게 하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처음 이제 입사해 가지고
그 이제 뭐 일본 이제 설계자한테 이제 뭐 수업 들었던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말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적어주는 거 이제 뭐 동기들끼리 이제 막 사전 찾아가 해석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풀었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DC 컴퓨터나 PWM 제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만든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플레이백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페어차일드에서 이제 만든 이제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요거 이제 플레이백 회로 이제 설계하는 그 이제 그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설계를 위해서 이제 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요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 이제를 설계할 때는 요 코어의 어떤 단면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선을 이제 1차측, 2차측 이제 감는 형태도 엄청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1차측 방향에 따라서 이제 2차측에 이제 생기는 이제 리플 전류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1차측 이제 그 트랜스포머 1차측을 이제 그 L 값을 크게 하면은 이제 2차측의 어떤 캡 용량은 이제 줄일 수 있는데 1차측의 인덕터 용량을 작게 하면은 2차측의 이제 그 캡 용량이 이제 좀 크게 해야 되는. 약간 좀 이게 트레이드 오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너베로 설계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지역기를 설계할 때 이제 오픈루프 상태에서 이제 그 위상 유효와 이제 이등 유효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주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 관점에서 이제 그 이제 위상 유효와 이등 유효가 있냐 요걸로 이제 판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페어차일드 그 계산식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참고해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어떤 보대 플랫 이게 이제 참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이런 개념. 이게 인풋은 이제 일정하고 주파수만 증가하는데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초록색이 이제 줄어드는 게 보대 플러스로 이제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플라이백 이제 그 이제 회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1차 권선을 이제 높이면은 이제 L 값이 늘어나고 이제 출력의 어떤 캡은 이제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권선 발열이 높아지고 그다음 FET 발열은 이제 낮아지고 EMI 특성은 좋아진다. 그다음 1차 권선을 줄이면은 이제 그 권선 발열은 이제 낮아지는데 FET 발열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EMI 특성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높일 건지 낮을 건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 트랜스폼을 설계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스를 정해가지고 어떤 이제 출력에 대한 어떤 이제 부하를 이제 뭐 무버 주고 맥스 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 이제 PFC 관련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PFC. 뭐, 그 다음에 이제 EMI. EMC는 이제 이게 이제 좀, EMC가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EMI, EMS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저주파 영역에서 이제 EMI 이제 시험을 이제 하다가 저주파 영역에서 이제 그 베일이 나거나 이제 그 다음 중대역에서 이제 베일이 나거나 고주파에서 베일이 났을 때, 그때 이제 대책하는 게 요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파 대역에서는 이제 필터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대역에서 이제 베일이 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FPT 스위칭하는 이제 그 오버슈터나 언더슈터에서 나기 때문에 이제 스너버 회로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뭐 이제 수백 메가나 기가헤르츠 대역에서 나면은 그거는 이제 PCB 패턴 상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제 EMI 대책하는 게 다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요거는 이제 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압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어컨 필터나 보면은 이제 정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나쁜 먼지를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좀 그런 회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이제 출력이 뭐 예를 들어 24V 입력에 뭐 한 뭐 2000V 뭐 많게는 7000V까지 이제, 근데 전류는 이제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죠. 그러니까 약간 정전기 수준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어컨 필터나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이제 먼지나 뭐 이제 향균 필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이제 고압을 발생시키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대표적인 재배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뭐 LLC 회로의 어떤 뭐 기본적인 건데,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분리 개념.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약간 좀 길긴 했는데, 그 오늘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젠가 그젠가 뭐 그 이제 그 전원회로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원회로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과거에 어떤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력전자나 DC 컨버터도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은 어떤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